안녕하세요, 조금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조깅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슬로우 조깅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다나카 히로야키 의사가 지은 책인데요. 먼저 제가 책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나 이 책을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사실 슬로우 조깅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조깅을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나카 히로야키 이 교수님은 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추천글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추천글에 보면은 웰 에이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우리가 뭐 웰다잉이니 웰빙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웰 에이징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이 나와가지고 NHK의 타메시타 가텐 해보고 납득이라는 그런 테레비 프로에서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그 테레비 프로 중에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 2016년 4월 27일에 신이 내린 운동 거북이처럼 달리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 슬로우 조깅 또 거북이 달리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CD가 들어가 있는데, CD에는 그 슬로우 조깅 건강법으로 달릴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저 들어봤는데 뭐 그닥 그닥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총 챕터가 세 가지. 챕터 1 슬로우 조깅하는 요령, 그리고 챕터 2는 슬로우 조깅으로 뇌와 몸이 달라진다. 그리고 챕터 3은 슬로우 조깅에 대한 Q&A로 되어 있어서 챕터 1에서는 어떻게 슬로우 조깅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챕터 2에서는 슬로우 조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슬로우 조깅에 대한 여러 가지 Q&A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은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얇고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도입 부분에서 먼저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신체가 단련이 된다는 선입견을 현대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운동 부족병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힘들어서라는 어떤 설문조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해라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천천히 달리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한 번도 천천히 달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슬로우 조깅이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천천히 달리는 것임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슬로우 조깅하는 요령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슬로우 조깅을 하는 방법에는 총 5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싱글벙글 페이스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달리기를 하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정경골근, 대퇴부 전면, 대요근 등을 주로 사용해서 폐로밀진인 유산이 쌓이게 되는데, 슬로우 조깅은 이런 속근이 아닌 지근을 사용함으로써 피로밀진인 유산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웃는 얼굴이 유지될 정도의 속도, 보통은 자신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싱글벙글 페이스인데요. 여기서 싱글벙글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르게 달리면 열심 페이스라고 부르고, 더 느리면 신빠람 페이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앞발로 착지해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프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포어풋, 즉 발의 앞부분으로 착지하게 되는데, 발의 앞부분을 사용하면서 아킬레스건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듯이 앞발로 착지하라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디딜 때보다 앞발로 디딜 때 이 충격이 3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앞발로 착지를 해야만 충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도둔 기둥처럼 바닥과 수직으로 하되 약간 앞으로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벼운 점프를 반복함으로 땅을 찰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달릴 때는 2개의 레일 위를 달린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달릴 때 이 정상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슬로우 조깅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세 번째는 턱을 들고 시선을 전방의 먼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턱을 들면 자연스럽게 활 모양으로 휘어지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 쉬워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도를 내는 달리기와는 틀리게 속도를 내서 달릴 때는 턱을 당겨서 하라라고 하지만, 이거는 슬로우 조깅이기 때문에 턱을 들고 먼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인트 네 번째는 입을 살짝 벌리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슬로우 조깅이 천천히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그다지 가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떤 형식의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다섯 번째는 하루 운동 목표량을 총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유지하라는 건데요. 가령 하루에 30분을 내가 달리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루에 총 합쳐서 30분을 모두 채우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3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30분,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얼마든지 이렇게 쪼개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목표한 시간인 30분 또는 60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슬로우 조깅으로 뇌와 몸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병원균에 의한 질병은 많이 해방되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것보다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병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런 질병의 주요 발생 원인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슬로우 조깅은 이런 질병 예방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운동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가 대사증후군의 개선, 둘째 체중 감량의 성공, 셋째 뇌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효과인 대사증후군 개선은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약물 치료로만으로는 더 이상 낮출 수 없었던 혈당이나 당뇨 수치가 슬로우 조깅을 병행했을 때 개선된다라는 이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제 아내가 인슐린으로 당 수치를 관리할 때는 들쭉날쭉했던 당 수치가 달리기를 함께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확실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슬로우 조깅은 마치 여러 종류의 약을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수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로는 체중 감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책의 내용에 저의 경험을 더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근육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 수영, 걷기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영은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걷기와 달리기가 나는데, 걷기는 생각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지가 않아요. 해보면 아마 걷기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남는 것이 달리기인데, 그 달리기 중에서도 슬로우 조깅이 있고요. 이 슬로우 조깅은 사실 같은 시간하고 같은 거리를 걸을 때 걷기보다
2배 이상의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또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많이 먹으면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 그러면 난 좋지 뭐 오늘 조금 더 긴 시간 슬로우 조깅을 하면 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의 어떤 꼭 식사를 줄여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식사 조절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뇌기능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달리는 그룹과 달리지 않는 그룹 또는 스트레칭만 하는 그룹과 이렇게 달리기를 했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달리기를 했던 그룹이 월등히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또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슬로우 조깅 Q&A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준비 운동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준비 운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요? 했는데 이것은 달릴 때 저는 제일 중요한 장비는 운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조깅, 특히나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쿠션이 좋은 신발을 구해서 사서 신는 것이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장으로 운동하면 좋을까요? 이건 편안하고 땀이 잘 발산되는 그런 옷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는 아침, 낮, 저녁 중에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그 시간대를 자신의 어떤 생활 리듬에 맞춰서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사실 어렵고 저녁에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단점이 뭐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슬로우 조깅은 배가 불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해도 상관이 없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게 나오네요. 식전과 식후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식전이 좋긴 하겠지만 식후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어떤 코스를 달리면 좋을까요? 하는 여섯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정하면 좋고 저의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달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슬로우 조깅을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달려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즐겁게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고 아니면 팟캐스트나 요즘엔 책도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도 좋은데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외려 그냥 이렇게 달리면서 근처에 새소리나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더 빨리 달리고 싶어진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점점 더 페이스를 올리면 좋은데 단 중요한 거는 힘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으로는 비 오는 날 운동하는 방법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스태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에도 한번 직접 우산을 쓰고 나가든 아니면 비를 맞으면서 우중주를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아내가 슬로우 조깅 하면서 지금 이제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중주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중주 하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열 번째 질문으로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을까요? 했는데 이건 당연히 담배는 끊는 게 좋고 술은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이렇게 슬로우 조깅 건강법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모쪼록 달리기를 해보고 싶지만 쉽게 결심을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한번 뛰어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그럼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